월말 김어준의 김어준입니다. 건축미술 평론의 세계 넘버원 노성두 박사님. 안녕하세요. 자, 이탈리아로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탈리아입니까? 네, 피렌체 베큐오 다리 있잖아요. 아르노강 보석상들이 있는데 예. 그 베큐오강 한복판에 조각가 첼리니 흉상이 이렇게 딱 모셔져 있는데 그 당시에도 그랬고 조각 공예의 신이다 이런 칭송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첼리니 대표작 중에 50 넘어가지고 말년에 이제 만든 건데요. 시뇨리아 광장에 서 있는 페르세우스를 다룰까 합니다. 페르세우스가 이제 메두사 머리 이렇게 딱 들고 있고 한 손에 이제 칼 들고 있고 그 청동상인데 이거를 보면 무시무시해요. 옛날에도 이제 그런 느낌을 가졌을 거예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또 아는 게 나왔기 때문에 얄팍한 걸 미리 풀고 시작하자면, 제가 배낭여행 때 피렌체 시누리아 광장 갔는데 이제 메두사 보러 간 건 아니고 사실 그건 있는 줄도 몰랐고 무시해가지고 제가 거기 베큐오 궁전 입구에 미켈란젤로 다비드상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어. 거기 정말 지척거리에 있어요. 그 45도 바로 코앞에 메두사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첼리니하고 미켈란젤로하고 서로 이제 딱 맞짱을 뜨려고. 그때는 이제 가이드북도 없고 인터넷도 없으니까 90년대 초반이었는데 머리 잘라서 들고 있는 거 보고 이거 페르세우스하고 메두사 했는데 이제 누가 만든지는 모르겠고, 근데 제가 거기 처음 간 게 이제 어둑어둑해지는 무렵이었거든요. 거기 조명을 받으니까 다비드상 보러 갔는데 메두사가 훨씬 멋있는 거예요. 존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메두사가 더 멋있다. 이게 일단 제가 아는 전부고, 그리고 그때 가졌던 의문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마주보고 있다는 거, 물어볼 데가 없어서 잊고 있다가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냐면 메두사가 있는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미술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야외 조각관입니다. 네, 그 앞에 이제 대리석 동상들 쫙 서 있는데 분명히 이 메두사 동상이 제일 눈에 띄거든요. 유일한 청동이야. 다른 건 대리석이고. 누가 봐도 대표작인데 왜 한가운데 있지 않지? 제가 그때 이상하게 생각했던 건 이걸 한가운데 놓지 않고 왼쪽 끝에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왼쪽 끝이 바로 다비드상하고 딱 마주보는 위치야. 일부러 거기다 세웠나? 둘이 마주보라고? 둘이 싸움 붙이려고 그죠?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물어볼 때가 있어야지.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네. 그 미켈란젤로 다윗상 또 바로 옆에 팔라조 베큐오 시뉴리아 궁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예. 입구 앞쪽에 이제 왼쪽에는 미켈란젤로 다윗상이 다비드상이 있고 오른쪽에는 반디넬리라고 이제 미켈란젤로하고 약간 시기를 일삼던 그런 조각가 있습니다. 그 바시오 반디넬리가 만든 또 다른 대리석상이 이제 좌우로 이렇게 있어요. 네. 그 반디넬리 조각은 헤라클레스와 카쿠스인데요. 사실은 이 반디넬리하고 이 첼리니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광장의 맨 오른쪽에는 반디넬리가 있고 그다음에 미켈란젤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10여 미터 왼쪽에는 도나텔로의 유딧과 홀로페르네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장 안에 이게 다 모여 있는 거야. 미켈란젤로하고는 이제 가까웠잖아요. 가까웠잖아요. 마치 대결 누구나 알고 있다는 듯이. 박사님 모릅니다. 근데 첼리니가 그런 야심을 가졌다고 그래요. 도나텔로를 이기겠다. 그다음에 이제 미켈란젤로하고 한번 겨루어 보겠다. 네, 그런 야심으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 다비드상하고 일부러 마주보는 위치에다 딱 세운 거 맞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일 좋은 자리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부 다 대리석인데 주변에 걔만 청동인 거예요. 걔만. 얘만 왜 청동이지? 요게 이제 제가 아는 것과 궁금했던 것의 전부입니다. 예. 아마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미켈란젤로는 대리석을 이제 갖고 와가지고 돌덩을 이제 투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 무슨 형상이 막 꾸불텅거리고 막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걸 이제 물 속에서 건져 올리듯이 이렇게 싹 통으로 대리석을 싹 슬슬 걷어내다 보면 이제 싹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게 보인다는 거죠. 네,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제 청동상이라는 거는 하나로 이제 일체형으로 통으로 이제 구워내는 걸 이제 거의 불가능하게 봤어요. 그래서 그 광장에 있는 그 조그만 유딕과 홀로페르네스 도나텔로 작품도 사실은 이것저것 이제 다
토막을 쳐가지고 분할을 해가지고 이제 나눠서 나중에 이제 댐 해가지고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센 물을 흘려 넣어가지고 이제 통으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로 구워낸다는 거는 이제 불가능한 기술이다. 그런데 첼리니가 아니야, 할 수 있어. 미켈란젤로가 대리석 이거 통으로 건져낸 것처럼 야, 나도 통으로 구워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형태 주제뿐만 아니라 그 기법에서도 미켈란젤로와 어떤 경쟁 의식을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미켈란젤로가 최고였기 때문에 미켈란젤로를 넘어서겠다. 근데 청동으로 난 넘어설 거야. 이 사람 대리석도 잘합니다. 근데 이제 워낙 천재다 보니까 청동에 한번 도전하겠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성공을 한 사례예요. 이게 그러면은 하나로 주조가 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복잡한 게? 이거 보면 오른손에 이제 칼 들고 있고 페르세우스가 메두사 머리를 왼손에 이렇게 들고 이렇게 번쩍 위로 올리고 있잖아요. 네. 발 밑에는 메두사 몸통 머리 떨어지고 몸통이 이제 막 이렇게 꾸불텅꾸불텅하게 이제 밟히고 있는데 메두사 몸통 아랫부분 몸통은 먼저 구웠어요. 그리고 나서 막 칭찬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몸통 위에 있는 페르세우스와 메두사 머리까지 그거를 이제 통으로 하나로 구워낸 거예요. 메두사 머리도 이게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메두사 머리, 팔 뭐 따로 한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통이고요. 대신 오른손에 들고 있는 칼 있잖아요. 칼은 이제 얇단 말이에요. 그러네. 칼은 이제 나중에 따로 붙였고요. 신발에 붙어 있는 날개, 그것도 이제 나중에 따로 붙였습니다. 근데 이제 골격은 그냥 하나라는 얘기네. 그렇죠. 메두사 머리에서부터 페르세우스 왼팔, 오른팔, 다리, 몸통, 머리 뭐 전부 하나로 이제 딱 구워. 이거를 보고 첼리니 자신도 이거 기적이야. 그렇게 말할 정도로. 네. 그리고 이제 45년서부터 이제 54년까지 9년 동안 작업을 했는데요. 1954년 2월 27일 날 이걸 딱 개막을 했더니 막 거기에 수백 명이 다들 이제 막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그리고 막 찬사 시를 지어가지고 막 갖다 붙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놈들 하여튼 오바는. 그냥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란치 거기에 대리석상 쫙 있잖아요. 왜 저게 다 대리석인지 아냐? 페르세우스가 메두사 딱 들고 이 메두사 눈빛 때문에 다 이 대리석이 됐다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고대 그리스 거장들 자랑하지 마라. 앞으로는 첼리니만 뽐내라. 뭐 이런 시도 짓고요. 그러니까 참 뭐 시를 많이 썼는데 첼리니가 이렇게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도 사실 돈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꼭 그 얘기가 뒤에 있더라 보니까 돈을 제대로 받은 이야기를 내가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은데 첼리니도 못 받았어요? 이제 만 스쿠디. 그 당시 이제 집 한 채가 100스쿠디였거든요. 집 100채. 이야. 대저택이 이제 한 1000스쿠디 했으니까 개포동 펜트하우스 뭐 이런 거를 한 10개를 살 수 있는 돈을 그러니까 나는 미켈란젤로보다 뛰어넘었으니까 미켈란젤로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된다. 이러다가 이제 결국은 3,500으로 이제 딱. 그래도 많이 받았네요. 그런데 그것도 일시불로 주지도 않고 막 찔끔찔끔 주는 거야. 이 양반이 코시모 1세가. 그래가지고 받으러 갈 때마다 막 죽는 소리 하고 막 애 태우고 그러더니 자서전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돈을 찔끔찔끔 주면서 마치 자기 몸에 피가 뽑아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이제 돈을 다시는 너 하고 일 안 해. 그러고 이제 끝났죠. 그냥. 그 발주자가 누굽니까 그러면? 이 피렌체 공작이었던 1937년서부터 이제 공작이었죠. 코시모 1세 메디치. 메디치 가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딱 해놓으니까. 메디치 가문이 이뤘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화정 한다고 막 이 서로 이제 가문끼리 싸우고 막 온갖 그 세금 문제 싸우고 했거든요. 근데 이 코시모 1세가 이제 그 보니까 어떻겠어요? 이 메두사 막 피 흘리고 있잖아요. 저 칼 무섭단 말이야. 저게 우리를 향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혼돈을 정리하는 영웅 페르세우스. 이게 페르세우스가 그러니까 코시모 1세. 라는. 이게 목이 잘린 메두사 그러면 상대편. 음모자들, 반대파들, 그다음에 공화주의자들. 승리를 상징하는 청동 조각인데 정치적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딱 바로 그 앞에 맞은편에 세운 거구나. 미켈란젤로 앞에다가. 니네들을 다 제압했다 내가. 근데 뭔가 뜻이 있는 것 같았어 그때. 왜냐면은 분명히 제일 중요한 동생 같은데 한가운데 있지 않고 구석에 있어요. 근데 그 구석이 바로
다비드상 맞은편이거든요. 근데 이거 실물로 보면 좀 네. 징그러워요. 왜냐하면 막 몸통에서도 피가 나오고 머리에서도 피가 나오는데 나와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건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밤에 봐가지고. 꾸불텅. 밤에 보면 이제 또 좋은 점이 있습니다. 뭐가 좋으냐면 예. 뒤가 벽으로 막혀 있고 앞쪽은 이제 광장 하늘 이렇게 그렇죠. 딱 트여 있기 때문에 낮에 가서 보면 이게 역광이 돼가지고 등 뒤쪽에 근육을 관찰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두울 때 이제 딱 조명 좀 비치고 할 때 보면 등 근육이 하나하나 이제 아주 장난 아닙니다. 어두울 때도 봐야 돼요. 등 근육은 못 봤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등 근육. 이 피를 막 너무 많이 흘리고 있어서 이거 다 피냐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 그거는 생각나요. 이 발 밑에 있는 목 잘린 그 메두사. 네네. 메두사의 포즈가 굉장히 이상하다. 나올 수 있는 포즈인가요? 제가 해보니까 저는 안 되는데 거의 그 인체 그 관절 가동 범위의 극한까지 이렇게 접으면 가능. 그러니까요. 다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체는 하늘을 보고 있는데 하체는 접혀가지고 아래쪽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른쪽 다리가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다리를 이제 접었어요. 뒤로 이제 잔뜩 접어가지고 메두사가 자기 발목을 오른쪽 발목을 자기 왼손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확 움켜쥐고 있어요. 이거 왼손으로 왼쪽 다리를 잡는 게 아니고 오른손, 왼손으로 다리. 오른쪽 다리를 잡고 있어요. 되게 이상한 포즈더라고. 심심해가지고 뺑 둘러서 봤거든요. 이 다리가 이게 오른쪽 다리 같은데. 이게 왼쪽 다리는 이것도 중요한 거구나. 오른쪽 이제 종아리 허벅지 그 위쪽에 이제 살짝 얹혀 있습니다. 자세가 이상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이 그쵸. 자세 자체도 이제 이상할 뿐더러 이게 목이 딱 잘린 순간이잖아요. 네. 목이 잘리면 바둥바둥거릴 텐데 그러니까 몸이 막 에너지가 막 흩어질 텐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꾸렁거리면서 의식이 이제 결핍된 상태에서 목이 달아났으니까 그때 이제 몸을 뒤틀면서 막 아무거나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고양이 꼬리 같은 거 가지고 장난치면 막 고양이가 자기 꼬리 막 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메두사 뱀의 습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뱀처럼 이렇게 동그라미가 그려진다니까요. 위에서 보면. 그래서 꼭 이 상체 하체가 이제 뒤집히고 그다음에 발목과 손이 이제 연결되고 해가지고 möbius의 띠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딱 접혀서 이제 원처럼 결속된 매듭 형태로 자기 이제 몸을 응축을 시키고 있어요. 아, 뜻이 있구나.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뜻이 있어. 그래서 이게 메두사가 피를 쏟으면서 그 피에서 괴물들이 나오거든요. 천마 날개 달린 그 페가소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 피에서 나온 거예요. 페가소스 나오고 이제 크리사우르하고 이제 거인 또 괴물이 나오는데 목 자르면 이제 피가 팍 하고 빠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직선으로 안 나가고 이게 새끼 꼬아놓은 것처럼 꾸불텅 이거 보세요. 이거는 이제 핏줄기이면서 동시에 거기서 이제 또 뱀들이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죽음과 연결돼서 또 하나 이거 새로운 생명이 탄생. 여기 뱀의 형상으로 핏줄기를 죽음이자 또 다른 괴수의 탄생을 말하는 거구나. 메비우스의 띠구나 그래서. 루벤스가 그린 메두사 그림 있잖아요. 네. 그 그림 보면 이제 목이 딱 잘렸는데 목에서 막 수많은 크고 작은 뱀들이 막 바글바글하게 이제 튀어나오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모티프가 바로 이 첼리니를 보고 뺏긴 것 같아요. 피가 쭉 나오지 않고 왜 이렇게 꾸불텅 나오지? 그 루벤스가 이 작품을 본 적이 있느냐? 봤을 겁니다. 왜냐하면